동방아그로 뭐 그 비료 네. 이런 품목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. 네. 결국 이제 그 아직은 좀 부각이 돼 있지 않는 부분이 아마 그 대북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또 낙폭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. 네.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9월 달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북 행사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네. 거기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또 북미 회담 후속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네. 첫 번째는 이제 그 아직까지 유엔 그 대북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풀려야 캐시성 사업을 협력을 해서 할 수 있거든요. 네. 가장 이제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 의약품, 비료, 예. 농약 이런 인도적인 차원의 그 부분들은 그 유엔 그 제재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. 그러니까 네.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가장 먼저 이제 뭐 지원을 북한에서도 필요한 게 사실 비료하고 농약 쪽이거든요. 예. 왜냐 그러면 북한이 그 생산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쌀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병충해나 이런 거에 상당히 그 이런 농약이나 비료가 부족해 가지고 네.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동방아그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한 번은 상승세 흐름을 보여줬다가 주가가 상승세 흐름을 위쪽으로 한번 보여줬다가 다시 주가가 한번 눌렸던 이 구간이 나타났어요. 네. 그리고 사실 이런 구간은 양봉이 출현하는 이런 구간은 바닥권 라인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. 뭐 쉽게 이런 부분은 바닥이라고 좀 그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지금 보면은 직전에 저점 구간대 라인들 보면은 거의 그 유사한 저점 구간대 라인에서 좀 그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요런 구간은 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이런 그 바닥 라인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. 역시 이제 오늘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윗꼬리는 좀 남기고 있지만 추가적인 이런 윗꼬리가 좀 남긴다라는 것은 뭐 과거 이 구간에 좀 매수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매도성 그동안에 이제 좀 혼이 났겠죠. 네. 주가가 하락하면서 혼이 났던 그런 물량들이 좀 빠져나오고 있고 손바뀜이 좀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 뭐 9월 달까지는 꾸준히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그 대북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종목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네. 그 두 번째 종목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. 뭐 경동 요것도 같죠? 지금 예, 동방아그로랑. 경농, 예, 경기 농약인데요. 요건 예. 또 비료와 요거는 또 농약 쪽도 예.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오늘 이 종목도 상당히 그 장중에 한 18%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네. 좀 남기고 있어요. 근데 요런 것들이 참 재미있는 구간들인 것 같아요. 왜요?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상당히 좀 그 고점 대비 밑으로 하락을 좀 하긴 했던 구간이지만 네. 우리가 이제 추세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추세선이 위쪽에 대한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추세선이 약간 그 뭐 일치하는 네. 지지선 약간 이탈한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저점 라인은 이 추세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쉽게 뭐 이런 구간에서는 좀 저점이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 있겠죠. 그래서 네.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앞으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된다 그러면 예.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요. 테마주가 한 번에 완전히 가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첫 테마주였을 때 일정한 상승을 하고 조정 기간을 좀 거치고요. 그 이후 2차 테마로 다시 뭐 불이 붙는다고 할까요?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주가 탄력이 네. 좀 세지는 그런 경향들을 봐왔거든요. 과거에 뭐 중국 관련주 우리가 그 하말령이 나오기 전에 예를 들자 그러면 아가방 네. 또 뭐 보령 메디앙스 이런 거 예.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한 10배 이상 상승했던 네.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뭐 바닥 라인을 7,000원대 보더라도 지금 현재 11,400원이니까는
뭐 그렇게 많이 상승했다라고 할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. 결국은 이제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. 그래서 지금 구간도 아직까지는 좀 유효한 그런 투자 전략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비료 그리고 농약 관련해서 분방아그로와 경농까지 두 종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뭐 추세선을 그어가면서 차트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자, 그다음 종목 구형테크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어요. 네. 뭐 그래도 이게 심장이 좀 강해야 좀 이걸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맞아요. 예. 예. 저는 항상 이런 그 시세가 없다 갑자기 시세가 분출하거나 네. 뭐 그 직전에 매물벽을 뚫어주는 예. 그 뭐 이런 종목 신고가 종목을 좀 좋아하는데요. 일단 이 자동차 뭐 이 부품 업체입니다. 네. 부품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수소차에 대한 친환경차, 수소차에 대한 부각이 상당히 일어났어요. 제가 지난주에도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서 네. 수소차에 대한 종목들을 좀 가져왔는데 이외에도 좀 많겠죠. 근데 구형테크도 역시 수소차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네. 구형테크가 주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뭐 사실 이 위치도 나쁘진 않습니다. 어저께 위치 정도가 네. 가장 좀 좋았는데 오늘은 사실 뭐 15% 정도니까 들어가려 그러면은 위험 부담이 좀 있지 않겠냐 이랬는데 예. 저는 이제 항상 그 말씀드린 게 있어요. 과거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질 때 뭐 예. 분할 매수를 딱 해두면 다시 한번 대장주기 때문에 상승력이 커진다라고 네. 말씀을 드렸죠. 뭐 예를 들자 그러면 저번 주에 그 서진 모티브인가요? 예. 오토모티브요. 서진 오토모티브요. 예. 그 종목도 오토모티브요. 예. 그 아마도 이런 과정을 이게 안 나오네요. 네. 서진 네. 오토모티브. 자, 한번 잘 보시면요. 결국은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을 한번 5일선 근처에서 3,700원 정도에서 한번 이 종목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상승력이 22%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네. 결국 저점에서 잡으면 한 25% 정도의 수익률은 한번 단기간에 나올 수 있거든요. 네. 이건 사실 좀 역배열이 돼 있어갖고 네. 지난 그 흐름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조금 이동평균선의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서 또 어떤 모양이 나타날 부분이고요. 네. 마찬가지로 지금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눌림목이 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공략을 해봐도 거의 뭐 그 상승 쪽 흐름을 예. 타지 하락 쪽 흐름을 타지 않는 그런 종목에 해당이 돼요.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항상 보실 때 눌려줄 때 한번 타이밍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. 결국 5일선 아래 구간을 보여줬죠. 지금은 이제 직전의 고점대를 다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직전의 고점대인 뭐 2,600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네. 위로는 매물벽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런 부각되는 네. 수소차의 뉴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추세라 그러면 한 4,000원대까지는 한번 뭐 등락폭이 있더라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